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중에서 자료 수집 방법의 실험법과 문헌 연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모두 다 화이팅! 자,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 문헌 연구법인데, 문헌 연구법은 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헌, 책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레포트를 쓸 때 문헌 연구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을 수집하거나 이미 발표된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게 바로 문헌 연구법입니다. 뭐 뉴스 자료나 역사적 자료, 논문 이런 거를 보고서 방법은 시공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집하는 거고요.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직접적인 분석 방법이 불가능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를 연구하려고 그래요. 세종대왕을 연구하려고 그래. 그럼 뭡니까? 세종실록을 보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세종실록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장점 뭘까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치? 도서관에 가서, 그치? 가장 책이 많은, 자료가 많은 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니까요. 장기간의 조사도 가능하고요. 연구 진행 과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재조사 가능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했거나 잘못했을 때 다른 문헌들을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 지금까지 연구했던 게 문제점이 나타나. 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단점은 주어진 자료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록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오래된 기록이지만 잘못된 기록을 보고 연구가 될 수 있어. 뭔가 이 기록을 근거가 될 수 있는 유물이나 아니면 이 기록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있어. 요것만 있어. 그치? 그리고 뭐 타당성이 좀 떨어져. 그치? 뭐 예를 들면 1번 서기에 보니까 1번의 7세기 때 기록되는데 1번이 한반도 남쪽 백제와 신라와 가야를 지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문제점이 많죠.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치? 거기다가 그 당시에 7세기 때 기록됐지만 4세기 때 일본이 우리를 정복했다. 백제와 신라를 정복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는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치? 오히려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약간의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문헌이죠. 그치? 일본이 자신들의 명백을 위해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치?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접한 내용인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세종을 연구하는데 세종 1년에서 5년 사이는 세종이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 당시에 상왕이 두 명이나 있었죠. 태종도 있었고 어, 정종도 있었어요. 정종도 살아 있었고 태종도 살아 있으니까 세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실록을 보면 1년, 2년, 3년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선왕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소. 선왕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것만 보면 세종대왕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세종대왕이 그 자료만 가지고 세종대왕의 모습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그치?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언어가 지금의 언어와 같은지 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치? 지금의 언어와 같은지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면 당시에 사과라고 했는데 지금의 사과와 똑같은 과일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당시에는 꽃감을 사과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그러니까 언어의 변천사부터 정확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문헌연구법이야. 그치?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입니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내용인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잘못된 해석도 할 수 있죠. 그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헌영품.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실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지배했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유물이 없어요. 그럼 유물은 뭡니까? 바로 호우명 그릇.
그치? 신라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기다 그릇 밑바닥에 광개토대왕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문헌연구법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더 논리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헌연구법이에요. 됐나요? 자, 실험법입니다. 요거 아이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실험법. 실험법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주로입니다. 주로. 양적 연구에 사용돼요. 주로 양적 연구에 사용됩니다. 제한된 공간에 일정한 변이를 부여합니다. 즉 뭡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치?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자 뭡니까? 가설을 설정하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얘기하죠. 그치? 학생들이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면 세계 지리 성적이 높을 것이다 라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면 이게 독립변수죠. 그치? 성적이 높을 것이다. 세계 지리 성적이 높을 것이다. 종속 변수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 변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유용해요. 실험법과도 뭡니까? 질문지법은 변이 관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엄격히 분리합니다. 그치?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엄격히 분리한다. 막 안경을 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뭐 실험을 하려고 해. 그치? 그러면 실험 집단은 뭡니까? 안경을 쓴 아이들. 통제 집단은 비교 집단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치? 얘네들 안경을 쓰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둘이 사전에 조사를 해겠죠? 그치? 안경 쓴 애들이 막 다 서울대 출신이야. 다 프리스톤 대학, 뭐 하버드 출신이야. 근데 통제 집단은 어떻습니까? 다 고졸, 중졸이야. 그치? 그리고 지식 수준도 좀 알아봐야겠죠? 사전에 지식 수준이 정말 비슷해야지 비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서로 비교가 안 돼. 그치? 실험 집단은 다 서울대고, 통제 집단은 뭡니까? 다 초등학생이야. 그럼 서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사후 조사도 해야겠죠. 우리 테스트를 본 다음에, 정말 안경 낀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가? 라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치? 그 실험 집단 다 교수 집단이야, 막 전문가 집단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치? 굉장히 사전에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치? 비교 관찰과 측정이 용이합니다. 비교 관찰과 측정이 용이하죠. 왜냐면 통제를 하니까 정확성과 정밀성이 확보됩니다. 그치? 수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도출이 용이하죠. 근데 실험 대상에 적용 한계가 있어요. 실험 정도 한계가 있고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영화가 있는데 실제로 시카고 대학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약간 뭐 과장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재수와 간수로 나누고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나 라고 했는데 정말 여기서 뭐가 나옵니다. 분명히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권력 그리고 권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잔인성 비도덕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건에 범죄가 일어났죠. 범죄가 일어나서 이 실험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 간수 애들은 재수 애들이 우리를 무시해하면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험인데 이게 처음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막 둘이 빵도 막 나눠 먹고 막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재수와 간수가 점점점 고착화되고 그치? 간수는 어떻습니까? 재수들이 완벽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이게 엑스페리먼트.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누구나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치? 여러분들의 권력이 주어지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떻게 됩니까? 그치? 약자를 짓누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치? 실험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통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치? 통제 한계점이 있죠? 그치? EBS 들은 사람들은 성적 오른다. 여기는 EBS 듣지 말고 여기는 EBS를 못 들게 하는데 둘이 저녁에 만나서 EBS 오늘 방송에 뭐가 나왔어? 이러면 이거 실험 정확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치?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자, 변수 통제를 잘해도 유의미한 결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뭡니까? 안경을 쓴 사람들. 그러면 렌즈를 낀 사람들. 그치? 라식한 사람들. 선글라스 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이냐. 그치? 렌즈를 낀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쉽지 않은 것이 실험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연구자 갑은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이에 부응한 쪽으로 행동이 변할 것이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럼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기대가 있을 것이다. 뭐 성적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업무 수행 능력 검사를 한 후 업무 수행 능력, 삐리 기업의 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은 사전 조사가 된 거고 1차 조사가 된 거. 1차 조사는 직접 자기가 조사한 거예요. 2차 조사는 딴 사람이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문헌 연구법은 뭐가 되는 거야? 2차 조사가 돼. 2차 자료가 되는 거야. 2차 자료. 이미 연구돼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1차 자료는 뭡니까? 내가 직접 조사를 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 검사를 한 후 사전 조사를 한 겁니다. 각 부서의 무작위로 20% 사원을 20% 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 사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실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명단을 부장에게 주면서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높은 사원들이라는 믿게 해줬어요. 그럼 부장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칭찬하겠죠? 자, 부장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해 1년간 지난 후 동일한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업무 수행, 사후 조사를 하는 거죠. 사전 조사를 미리 했고. 자, 그 결과 명단에 속한 사원 집단이 다른 사원, 이게 뭐예요? 비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치? 다른 사원과 20%의 사원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점수의 향상 정도가 높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연구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그에 보여서 업무 능력이 높을 것이다라는 종속 변수가 성립이 된 거죠. 이게 종속 변수입니다. 됐나요? 자, 연구자 갑은 타인의 기대가 있으면 업무 수행 능력 점수가 향상될 것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가설이었죠. 이런 식으로 본문에 나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꾸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일부를 가져와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문제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연습을 하는데 1차 이제 실험법인지 질문지법인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문헌연구법인지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면 참여 관찰법과 면접법을 배울 거야. 면접법. 그치? 요 두 개까지 넣어서 자꾸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2차 자료 수집에 적합한 자료 수집에 아까 2차 자료는 뭡니까? 이미 수집한 자료죠. 논문이나 책이나 뭐 이런 거야. 기사나 이런 건 뭐야? 문헌연구법이죠. 1차 자료는 뭡니까? 질문지법이나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이나 실험법은 다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있죠.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기 용이합니다. 이거 뭡니까? 가장 다수에게 용이한 건 질문지법이죠. 설문지를 돌리면 되니까요. 설문지 막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돌리면 되니까 응답자 연구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건 뭡니까?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 뭐예요? 상담이거든요. 정서적 교감이 없으면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나 이 학생들이 입을 열까요? 그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 나쁜 새끼. 이러면서 내가 왜 쟤한테 얘기해야 돼? 하면서 뭡니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적습니다라는 건 뭡니까? 문헌연구법. 그치?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 고려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 고대 사회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돼.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 거 문헌연구법이죠. 그치? 문헌연구법입니다.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거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연구가 있었는지 가설을 설정하기 전에 논문을 다 찾아봐야 돼. 왜? 지금 내가
연구하려는 게 이미 연구가 돼 있으면 뭐하러 또 연구를 합니까? 그치? 그리고 그 논문을 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용해다. 주로 질문지법이나 주로입니다. 실험법에 사용되죠. 그치?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는 양적 연구입니다.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 수치화를 다른 말로 뭐합니까?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 그치?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양적 연구에 사용된다. 수치화시킬 수 있는 양적 연구. 이런 걸 우리는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그건 뭡니까? 당연히 질문지법이죠. 실험법도 가능합니다. 그치? 자, 이렇게 물어봐요. 계량화.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치화.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치? 정밀한 연구가 뭐라고 그랬어? 수치화시키는 거. 그치? 통계 자료를 만드는 거. 이게 정밀한 연구야. 심층적 연구가 가능해. 그럼 뭡니까? 깊이 있는 내면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주로 자료 수집법은 뭡니까?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죠. 그치? 자, 9번.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변이의 효과를 측정하다. 당연히 이건 뭡니까?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인데 여기서 뭐냐? 통제된 상황이니까 실험법이죠. 통제된 상황만 나왔으니까 실험법만 해당되는 겁니다. 최근 언론 자료와 주요 논문 등을 찾아 정리해봤다. 무슨 법? 여러분 다 알죠? 이제 문헌 연구법입니다. 조작 및 통제 나왔어. 무슨 법? 실험법. 문맹자를 대상 수용하기 어렵다. 질문지법이죠. 읽어줘야 돼. 문맹자를 위해서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맹자를 위해서 읽어주는 질문지법도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이 나왔죠.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질문지법이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으니까.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질문지법입니다. 그치?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 질문지법이에요. 이렇게 자료 수집 방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어디다 넣는다고요? 네이버 카페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테니까 자료를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주세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 비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집중해서 잘 봅시다. 다문화 교육센터는 기억, 학교 밖 다문화 관련 활동에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학교 밖 다문화 활동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독립변수. 그리고 다문화 태도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학교와 다문화 활동을 할수록 다문화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설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연구진이 삐리리 지역의 삐리리 초등학교를 삐리리 지역의 삐리리 초등학교에 학생 500명이니까 여러분 그 일반화하기 힘들겠죠. 이 지역에 일반화할 수 있겠지.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500명 뭐가 되는 겁니까? 표본 집단이 되는 거고요. 다문화 태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아까 이게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거죠. 종속 변수인데 그리고 수집된 응답 자료. 그러니까 응답 자료는 뭡니까?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면접법도 자료 수집에서 양적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응답 자료라고 했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건 실험법이 아닌 겁니다. 됐죠? 실험법이 아니에요. 자, 응답 자료는 다문화 태도에 대한 구체화시켰죠. 구체화시켜서 응답을 받은 거야. 수치화시킬 수 있게. 학교 밖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 경험을 기준으로 해요. 겸이는 A집단과 겸이 없는 B집단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이건 실험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전조사도 없었고 그치?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 그리고 자료 수집이 이미 뭘로 했어요? 질문지법이나 주로 질문지법인 확률이 높겠죠. 면접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거야. 그 결과 A집단이 B집단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지수와 이점에 대한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니까 가설이 성립된 거죠. 이를 토대로 다문화 교육센터는 학교 밖 다문화 관련 활동에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치? 그러면 기억은 독립변수고 니은 표본 집단이다. 맞는 거죠. 디귿에 대한 조작 정의가 이루어졌다. 맞죠? 왜냐하면 다문화 태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응답자를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했거나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치? 니을은 1차 자료에 해당된다. 니을은 직접 조사를 했으니까 1차 자료죠. 2차 자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책을 보고서 이미 조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게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문헌연구법이라고요. 자, 미음에서 A 집단은 실험 집단 아니죠? 틀렸습니다. 틀린 거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비읍은 전체 초등학생이 아니라 요 지역, 세모 지역의 초등학생, 세모 지역의 초등학생의 일반화 할 수 있어요. 이 초등학교에만. 그치? 세모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를 골고루 조사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됐나요? 맞는 얘기예요. 답은 몇 번? 틀린 건 4번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꾸 구분하셔야 됩니다. 2번. 자, 2번 한번 보죠. 2번. AD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AD는 각각 면접법, 문헌연구법, 질문지법과 참여관찰법입니다. 이제 구분해야겠죠? 자, 갑은 A 소방관 스트레스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담 사례집 내용, 상담 사례집은 문헌연구법이죠. 2차 자료에 해당되고,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하고 비구조화된 질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조화된 질문은 질문지법이지만 비구조화된 질문은 면접법입니다. 심층 상담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A와 C는 문헌연구법과 뭐가 되는 겁니까? 면접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C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을은 소방관 근무 만족도 연구에 필요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한 거는 뭡니까? 문헌연구법이 나왔어요. 그치? 그럼 C가 문헌연구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면접법이 되겠죠. 면접법. 면접법이 될 거고요. C는 문헌연구법이 될 겁니다. 그럼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질문 내용 구성을 30개 구조화된 문항이니까 이게 B가 질문지법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면접법, B는 질문지법, C는 문헌연구법이 될 거고요. D는 자연스럽게 참여관찰법이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A는 면접법, B는 질문지법, C는 문헌연구법, D는 참여관찰법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병은 소방관 안전실태 연구를 위해 6개월간 소방관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겪은 위험상을 관찰했다. 참여관찰법이죠. 정서적 교감이 형성된 소방관과 15명과 대화를 한 게 면접법이죠. 그렇지? 대화를 한 건 면접법입니다. 1번. C는 문헌연구법은 A. 면접법에 의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다. 전혀 아니죠. X. 문헌연구법은 시간과 제약의 장소가 없다고 했어요. 가장 제약을 적게 받는다고 했어. 없다는 게 아니라. D는 B에 비해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질문지법은 D는 참여관찰법이니까 아니죠. B가 오히려 더 유리하죠. 질문지법이니까. A 면접법과 D 참여관찰법은 B의 질문지법에 의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치?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게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입니다. 그치? 왜냐하면 면접법은 그러니까 비행청소년 연구해. 근데 이 상담자가 가치관에 너희들은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면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배제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배제를 깔끔하게 하고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치? 자, C는 BD와 달리 C는 문헌연구법은 BD, 질문지법과 참여관찰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자, 언어적 상호작용은 누가 강합니까? 질문지법도 강하죠. C, D는 A, B와 달리 질정에 사용해 주로 연구에만 이 말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연구에만. 그리고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질문지법과 뭡니까? 다 사용되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다 사용됩니다. 문헌연구법은.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됐죠? 자,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